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이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기업들의 뒷얘기를 가져오셨을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정기 인사가 아닌 원포인트 인사를 했어요. 그만큼 조직 내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방증인데요. 수장에 오른 전영현 부회장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굉장히 이례적이죠. 방금 말씀하신 같이 삼성전자가 제 기억에 최근 15년, 20년 정도의 반도체 대표 수장을 갑자기 원포인트로 바꾼 건 아마 처음인 일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기인사에서 바꿨 2년 전에 5월 달에 바이든이 방문할 때 R&D 연구소장, 부연구소장을 바꾼 적은 있거든요. 네. 부사장, 그냥 부사장급인데 네. 반도체의 수장을 바꾼 건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영현 전 부회장, 일단 삼성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LG 출신입니다. LG 반도체 출신이고요. 예. 91년도 LG 반도체 입사를 해서 디램 메모리를 개발하다가 삼성전자에는 2000년에 조인합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주로 메모리 쪽만 하셨어요. 예. 메모리 사업부 디램 설계 팀장 하시고 개발 실장 하시고 메모리 사업부장을 하셨는데 네. 우리 삼성전자 그러면 늘 초격차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초격차에 했던 시절에 이 전영현 부회장이 당시에 메모리 사업부장 겸 전략 마케팅 실장을 맡았던데 그게 2014년부터 17년이거든요. 요때 그 세계 최초로 20나노 18나노 디램 양산을 연달아 성공하면서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2년 격차를 따돌립니다. 초격차군요. 그때 초격차죠. 이때 인연을 유지하면서 초격차 이론에 이제 바탕을 마련했는데 그 뒤에 이제 2017년도에 김기남 사장이 DS 부문장 맡을 때 사실은 정영현 부회장이 입지를 올랐어요. 근데 삼성 출신이 아니다라는 이유 같은 걸로 네. 사실은 김기남 사장이 DS 부문장을 맡죠. 예. 그리고 정영현 부회장은 삼성 SDI로 가서 배터리 2차 전지를 맡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삼성 SDI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요번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7년 만에 삼성전자에 복귀를 한 다음에 네. 갑자기 이번에 원포인트로 DS 부문장을 맡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뭔가 이 치료책, 이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인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또 한 가지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관 삼성 메디슨 대표이사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반도체 담당으로 임명한다. 이쪽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분이 보니까 과거에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네. 전략 1팀에서 네. 반도체를 담당했던 분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인사가 미전실을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다시 재건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경계현 사장의 사임 네. 그리고 전현현 부회장의 DS 부문장의 복귀 뭐 이런 것 중에 내면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현재 삼성 G1TF 네. 정현호 부회장이 네. 맡고 있는 G1TF의 갈등설이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계현 사장이 DS 부문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원과의 소통 이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가 뭐 타운홀 미팅 같이 월 1회씩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억해 보시면 지난해 실적이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쪽이. 네. 삼성전자도 안 좋았지만 SK 하이닉스도 안 좋았어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는 인센티브를 지급했거든요. 삼성전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원 내부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고 네네. SK 하이닉스도 지급하는데 물론 HBM 같은 게 이제 경쟁력이 역전되면서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경기현 사장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지원 TF 정현호 부회장이니까 사업지원 TF가 예.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 정현호 부회장과의 갈등설이 굉장히 지금 세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요번에 말씀하신 미전실, 그러니까 사업지원 TF 미전실이 사업지원 TF가 실제 미전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네네. 방금 말씀하신 같이 김용관 부사장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그 역할을 했는데 이쪽으로 복귀했다는 것도 이번 경계현 사장의 이동, 정현 부회장의 복귀. 정현 부회장이 사실은 정현호 사업지원 TF 부회장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64세.
복귀 이런 것들은 사업지원 TF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 거 아니냐라는 설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미전실 복귀설이 나올만 하네요. 그렇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뭐 이례적으로 작년을 굉장히 정말 막말로 죽을 썼어요. 네. 죽을 썼고 AI 반도체 시장도 사실은 놓친 거고 네. 선두를 비상 상황인 건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초격차 선두도 뭐 옛말이 됐고 일단은 급한 게 이제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빨리 해서 이제 뭔가 네. 출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아직 확정을 못 지었어요, 그죠? 네. 내부적으로는 뭐 곧 뭐 7월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경기현 사장의 이제 경질, 그러니까 뭐 사임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이 HBM.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검증을 빨리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것을 선두를 물론 하이닉스에 뺏긴 것. 물론 HBM은 뭐 경기현 사장 이전부터 개발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경기현 사장의 책임으로 돌리긴 뭐 하긴 하지만. HBM 개발을 중단하는 책임도 있는 거죠. 그 전 그렇죠. 사람들이. 그 이전 임원진들이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엔비디아의 빠른 조인 여기에서 굉장히 좀 우물쭈물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것도 큰 책임론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초격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남보다 수익을 빨리 빼먹고 그리고 후발주자에게 수익을 적게 하는 일종의 치킨 게임 같은 그렇죠. 걸 계속 했던 게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인데 이번 AI 시장에서 반도체 주도권을 놓친 거는 굉장히 뼈아픕니다. 네. 지금 HBM이 굉장히 시끄럽긴 하지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네. HBM이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매출의 전체 매출이 한 7%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올해 네. 한 15%가 내년도는 한 21%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 상당히 비중 많이 차잖아요. 비중이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메모리 사부 메모리 매출에서 비중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분야를 놓친 것이 가장 뼈아프고 거기에다가 지난 3월에 이제 엔비디아 5세대 제품을 공급을 SK 하이닉스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엔비디아에서 4세대와 5세대 샘플 검증을 아직 받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경기현 사장이 실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뭐 저기서 나오는 이야기고 최근에는 그 메모리 중심 반도체 시장이 이제 반등 추세라서 네. 이익은 나고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HBM이 향후에 매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성장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질적성 있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뭐 DS 부문은 1위를 놓쳤지만 다른 사업 부분은 좀 약간 이거를 좀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1분기 실적은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네. 반도체 실적 좋아졌지만 다른 부분도 좋아진 것 같은데 분위기 반전 좀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흑자 전환 성공했죠. 네.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9,100억인데 네.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SK 하이닉스가 2조 8,900억이었어요. 적었죠. 적었습니다. 예. 이게 조금 뼈아픈 거고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가 뒤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2분기에는 좀 회복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유가 한 삼성전자는 한 2분기 한 2조 9조 원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을. 그 이유가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반등을 시작했고 예. 그리고 디램 가격 자체가 지금 오르면서 항상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낸드 플래시였거든요. 그렇죠. 네. 낸드 플래시가 지난 4분기부터 가격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자의 원인이 낸드 플래시였는데 네. 요게 커지면서 가격 상승 돌아서면서 메모리 제조사들이 실적 개선 여지가 더 커졌거든요. 지금 트렌드포스 통계를 보면 2분기 디램 고정 가격이 맥스 한 18%까지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낸드 플래시로 20%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급등이네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한 13조 원 2분기에 오를 것 같아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나아질 거다. 문제는 역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마켓 쉐어를 여전히 1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뼈아프고 그리고 HBM이 4세대 넘어가는 것에 검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곧 발표되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 갈 거라는 보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삼성전자의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건 좋은데 다음 세대로 넘어온 HBM이라는 이쪽에 강화시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미래 비전은 상당히 어둡다 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좀 보시면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1등 청사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정영년 DS 수장이 이제 오면서 어떻게 네. 바뀔 것인가를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방금 제가 전영년 부회장의 이력을 말씀드렸듯이 2016년, 17년에 김기남 사장에게 반도체 부분장을 뺏기고 네. 삼성 SDI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뒤로 삼성 SDI에서 어떻게 경영했는가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삼성 SDI가 지금도 2차 전지에서 강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영년 부회장 역할이 컸거든요. 그때 이유가 뭐냐면 이 정영년 부회장의 특징은 사업 확장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는데 굉장히 기준을 두고 있는 경영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당시 SDI에 보면 몸집 불리기 대신에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었고 기술 개발에 먼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전고체 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강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온통형 배터리에도 삼성 SDI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영년 부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번 반도체 수장으로 오면서도 이런 경영을 펼치지 않을까. 확장보다는 내실과 기술 개발 쪽으로 가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수장을 교체한 것도 초격차가 뺏긴 것에 대한 뼈아픔 반성 그리고 지금 사업지원 TF 정현우 부회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TF의 가장 큰 그 중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익성입니다. 네. 네. 어떻게든 수익성을 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인센티브 같은 것도 굉장히 짜게 주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수익성 부분에 정윤영 부회장과 스타일이 맞은 것 같아서 이 두 부분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